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는 순식간에 옆을 지나던 차량을 덮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앞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 일대가 흙먼지에 뒤덮입니다. 붕괴 순간 다른 곳에서 찍힌 화면엔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섰다가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놀란 행인들은 다급하게 대피하고 도로는 건물 잔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스가 터지는 소리 빵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통이 터진다는 그런 배움 소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까는 분진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고 돌더미가 이 한 차선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밀려온 상태였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한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순간 건물 상층부에서는 중장비를 활용한 철거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이 차도 쪽으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버스와 차량이 깔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중 건물이 붕괴되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비 설치 등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그럼 사고 현장 연결해서 현재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사고 현장에선 8시간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중장비 7대를 동원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데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건물 잔해에 깔렸던 버스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를 비롯해 주변 소방서에서도 구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력 48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동원돼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당초 소방당국은 건물 잔해에 깔린 버스에 매몰된 사람을 12명으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사망했고 8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가 건물 잔해에 깔려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 매몰자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건물이 5층 규모로 큰데요. 때문에 무너진 잔해의 양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날이 저물어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구조 작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현장에 무너진 건물 잔해의 양이 워낙 많아서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17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철거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자와 보행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매몰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KBS에 보내왔습니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부터 구조가 시작되기까지의 긴박했던 상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규정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을 토대로 사고 났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사고 당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KBS에 많은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보 시작 전까지도 이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스마트폰 앱, 또 KBS 뉴스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이 제보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주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과 그리고 또 현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 이 사고 발생부터 구조가 진행되기까지의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오후 4시 20분대 공사 현장 인근을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오른쪽에서 건물 외벽이 통째로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정체돼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는데요. 이 오른쪽 인도에 안전모를 쓴 공사장 작업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 2명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담겼고요. 이 블랙박스 영상 속에 앞서가던 이 하얀 차 한 대가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고 희뿌연 먼지와 잔해가 도로를 덮치면서 달리던 차량들은 후진을 해서 이 사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시각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붕괴 당시 CCTV 영상인데요.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보이는 곳에 정차하자마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 위를 덮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뿌연 분진과 함께 잔해가 튀면서 잇따르던 차량들이 긴급 정차한 모습이고요. 이게 철거 현장 건너편에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엔 시청자 류재홍 씨가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촬영 시간은 4시 반쯤, 그러니까 사고 직후인데요. 경찰과 소방이 막 현장에 도착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물 잔해가 편도 4차선 도로를 뒤덮었고 또 공사장 작업자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는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반대 방향 차선으로 우회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이제 같은 분이 촬영하신 건데 사고 현장을 좀 지나면서 근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공사장 가림막 역할을 했던 그 파이프와 천막이 지금 건물 잔해와 함께 힘없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고요. 무너진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잔해가 반대 방향 차선까지 덮친 모습인데 이걸 보면 당시 사고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붕괴 이후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멀리서 찍은 CCTV 영상인데요. 네. 지금 건물 잔해를 치우는 굴착기 옆으로 구조자가 나오면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버스 수색은 완료한 상태인데요. 건물 잔해에 깔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잔해를 치우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밤사이에 추가 구조 소식이 들어오거나 혹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어제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경찰은 공사 중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 첫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5층 건물.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2명과 신호수 2명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철거 작업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 일대는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에도 사고 현장을 지나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도 실은 약간 2시간 전에 저쪽을 걸어왔었거든요. 산책하면서 걸어왔었는데 저 건물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거 무너지겠다. 장치가 너무 허술하고 천으로 가린 거였거든요.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 사고 상황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잠시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30세 미만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되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920만여 명으로 집계된 만큼 오늘 중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여 명입니다. 잔여량이 생기면 60세 이상 예비 명단에 우선 배분되고 그 이하 연령대는 SNS를 통해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대 사회 필수 인력과 의료 인력, 일부 교사들에게 화이자 백신도 접종됩니다. 이를 위해 원래는 15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접종 인원 20만 명이 예상보다 빨리 차면서 어제 마감됐습니다. 대상자인데도 예약을 못했거나 명단이 누락된 대상자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추가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접종 대상자가 늘고 하루 신규 접종자가 7, 80만 명까지 늘면서 오늘 중으로 1차 누적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하신 분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접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비타민C나 운동을 해야 된다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맞고 나면 안정을 해야 됩니다. 30분은 절대 안정이고요. 하루 이틀은 그냥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축 물량이 예약자보다 50만 회분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소 잔여용 주사기와 보건소 물량 등을 활용해 모두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고 이중사가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앞자리에는 차를 운전했던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부사관은 뒷좌석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족들은 운전 부사관이 평소 가해자인 장중사로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3월 2일 강요된 술자리 뒤 돌아가던 차량 안 이중사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중사는 신고 뒤 차를 운전한 A 하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중사가 차량 안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건네받으며 차 내에서 이상한 것 못 느꼈느냐고 물었고 A 하사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중사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자신만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중사 남편도 아내가 A 하사를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른다고 하니 의아해하며 답답해했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장중사가 평소 아내와 A 하사 등 사무실 후임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사 남편은 KBS 취재진에게 A 하사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건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하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A 하사가 사건 초기 군사경찰 수사에서도 상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검찰부와 20전투비행단 검찰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고도 2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또 국선 변호사의 직무유기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 인권나래센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개시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성추행 수사를 총괄 지휘한 법무참모조직이 사실상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다시 광주 사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선 8시간째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 7대 등을 투입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데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건물 잔해에 깔렸던 버스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를 비롯해 주변 소방서에서도 구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력 48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동원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초 소방당국은 건물 잔해에 깔린 버스에 12명이 매몰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피해가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사망했고 8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가 건물 잔해에 깔려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 매몰자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건물이 5층 규모로 커서 무너진 잔해의 양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날이 저물어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구조 작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현장에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구조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사상자 수는 모두 17명인데요. 17명 모두 버스 뒤편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자와 보행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매몰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철거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낮 동안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더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약간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에 제주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충청,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부터는 서쪽 지역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3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100mm 정도, 그 밖의 지역엔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정도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전 30도 등으로 중부지방의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전주가 30도, 광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또다시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